안녕하세요. 저 한국논술의 송동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그 논술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이 논술 초보 친구들을 위해 이 친구들이 원서 접수할 때 조금 쓸만한 그런 대학들을 좀 추천해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여기 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치다 보게 되면 좀 이제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1년 넘게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보면 이제 대다수 친구들은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얼추 한 8개월 정도 논술 수업을 계속 진행해 왔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초보인 친구들보다 복잡한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잘 풀어요. 그래서 초보인 친구들이 이 친구들하고 같은 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서 싸워서 사실은 이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좀 논술 경험치가 낮은 친구들, 뭐 이제 시작한 지 1개월밖에 안 됐다거나 혹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논술 합격자들의 어떤 점수들을 봤을 때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 평이한 문제들을 출제하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 논술 친구들이 어떤 문제들을 조금 풀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질문부터 한번 드릴게요. 그 논술 초보 친구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편한 문제란 어떤 문제 같습니까? 분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분량이 좀 적어야 돼요. 논술 처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만 봐도 애들이 메스꺼움을 느껴가지고요. 글자 수가 또 안 그래도 많아버리게 되면 애들이 멀미하고 그래서 글자 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학교를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의 요구 사항이 명확해야 됩니다. 복잡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이제 개요를 짜기가 편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문제 스타일이 1번부터 3번까지 고정된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형화돼 있어야 몇 번 반복하다 보게 되면 숙달이 돼서 익숙해지면 애들이 시험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대학들에 지원을 해야 해요. 자, 그럼 질문을 또 하나 이렇게 드릴 텐데, 문제 스타일이 지금 A부터 C까지 있잖아요. 이 문제 세 가지 스타일 중에 제일 난이도가 낮아 보이는 대학은, 대학이라기보다는 문제 유형이죠. A고 B, C 중에 이 세 개 유형 중에 난이도가 제일 낮아 보이는 문제 유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C요? B요? 적어도 A는 아니죠. 네, 그래서 A 같은 문제가 사실은 어렵고요. 추론적인 독해를 많이 해야 돼서. 문제 B 같은 스타일이 가장 일반적으로 좀 편한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문제 C도 문제 요구 사항이 명확하고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하죠, A보다. 그래서 우리 논술 초보인 친구들은 B 스타일 아니면 C 스타일로 지원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B 스타일과 관련된 대학이 어디냐라고 말씀드리면, 얘네는 진짜 왜 보기에 보면 이제 가로치고 빈칸에 간단하게 몇 마디만 쓰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 왜 어머님들도 소시적에 학창 시절에 보게 되면 왜 국어 주관식 문제 좀 풀어보셨잖아요. 그 국어 주관식 문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 자, 문제 B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약수령 대학이에요. 그래서 약수령 대학들이 이제 어떤 학교들이 좀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이 5개 학교가 좀 있습니다. 가천대부터 수원대까지. 심지어 문제 스타일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15문제를 푸는데 뭐 국어 9개, 그다음에 수학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뭐 가천대, 삼육대는 이제 최저가 있는데 뭐 한 개 3 정도 맞출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니까 이쪽을 조금 지원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나머지 학교들 뭐 서경대, 한신대, 수원대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삼육대학교하고 그다음에 한신대학교는 올해 신설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 스타일은 가천대하고 그다음에 뭐 수원대, 서경대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막 같은 재단이 아닐까 이 5개 학교들이. 뭐 문제 스타일을 보면 약간 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 풀었던 단답식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문제들이 9개 나오고 이제 수학이 6개인데 부모님들한테 관건은 수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등급을 갖춘 친구들이 푸나 봤더니 3등급이면 무조건 다 풀고요. 그리고 4등급, 5등급은 케바케입니다. 보통 이제 얘네 학교의 시험 범위가 수원, 수투예요. 그래서 그 수원하고 수투를 좀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등급이 4등급 혹은 5등급이라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일 수 있으니까 그냥 사전에 우리 아이가 수학 등급 낮다고 바로 그냥 쳐내지 마시고 기출문제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6문제 한번 풀게 해놓고 그중에 4개 이상 맞으면 한번 지원 여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합격 컷이 15개 중에 12개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6개에서 4개 정도만 맞아주면 국어에서는 뭐 하나 정도 틀려서 12개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지원 전략들을 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 타입 분량은 좀 적고 그다음에 기호 간단하고 그다음에 문제 스타일이 정형화돼 있어서 연습하다 보면 조금 금방 실력을 늘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어딨냐면 이렇게 5개의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좀 이제 의비인 학교들이 있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중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합격하면 가장 가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일 텐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 스타일이 1번부터 3번까지 정형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분량도 얼마 안 돼요. 120분이고 뭐 550, 550, 400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뭐 모든 학교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중앙대학교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번 문제가 거의 10년 이상 고정된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4개 제시문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쓰시오. 10년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는 여기 이제 유형을 이렇게 보시면 유형이 옳게 한 5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2개나 3개가 결합된 문제로 550자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는 이 문제 5개 중에서 2개가 결합된 형태로 맨 마지막 3번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합격한 친구들 보게 되면 중앙대학교 파이널만 수업을 한 3번 정도 듣고 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이제 외대 같은 경우에도 분량이 별로 안 되고, 그다음에 동대도 분량 별로 안 되고, 그다음에 덕성하고 가톨릭 대학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500자 내외의 짧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실수 안 하기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체감 난이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문제 스타일이 정형화됐으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생각보다 채점 기준이 엄격해서 합격 컷이 80점에서 85점 정도 돼요. 생각보다 변별력이 있죠. 대신 이제 외대하고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합격 컷이 90점 이상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얼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뭐 학교별로 제가 어떻게 뭐 수업을 하고 이런 말씀들을 드려도 되겠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좀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한테 따로 질문을 주시고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회 정도만 연습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처음 시작하신 친구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런 대학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3번 하면 따라갈 수 있다 그랬는데 모든 강사들이 3번 해가지고서 전부 다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같이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